자, 오늘도 형철이 그다음에 두꺼운 가디건을 입은 덕현이랑 함께합니다. 네. 이불 아닌가요? 굉장히 두껍다. 나 이런 거 입은 사람 봤어요. 뭐 할머니요? 옛날에 AFKN에서. AFK에? 네, AFKN에 그 미군 가족들 이런 분들 나와요. 아. 네, 그럼 이제 할아버지들이 네. 뜨뜻한 거 입고 계십니다. 야, 근데 되게 따뜻해 보인다 이거. 네, 따뜻해요. 이 딱 그 조직이 엄청 따뜻해 보이네. 이것도 따뜻하고 어. 안에 또 이제 제가 그 패딩 어우. 뼈끼리 입었기 무장을 때문에 단단히 했네. 엄청 단단히 하셨어. 이번 주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여러분들이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오늘이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니까 영하 10도인가 찍히더라고. 네, 지금 저 올 때 영하 12도였어요. 와 씨.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원이 형은 어제 그 키피껍더귤 그 우리 16강 대진 추첨해서 그 침 흘리는 거 보셨죠, 영상? 그래서 그 아마 이번 주는 쭉 아마 저희가 만드는 콘텐츠 음성 영상 할 것 없이 다 휴식을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고통을 잊기 위해서. 아니 근데 스타 생각보다 잘하시던데? 하는 거 봤나요? 네. 오. 그 라방으로도 받고 회사에서 하시는 것도 봤는데 그게 있어요. 초반에 10분 정도가 좋아요. 네. 그러다가 12, 3분이 넘어가기 길어지면 지더라고. 극도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네. 방송이랑 똑같아. 네. 주원이 형이 이제 유튜브 찍을 때도 10분까지가 대단하거든. 네. 그러다 10분이 넘어가면 약간 맞아. 이렇게 있단 말이야. 스타도 그런 다음에 10분 좀 지나가지 그러면 드론이 놀고 있어. 그 졸라 웃기면 먼저 라방 때도 그랬다. 그래. 초반에 엄청 텐션 좋다가 초반에 되게 쭉 세. 떨어져. 네, 네. 마지막에 많이 떨어졌어. 어쨌든 그 사이에는 저희가 콘텐츠를 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 주원이 형의 쾌차를 뭐 주원이 형 그렇다고 뭐 큰 병에 걸린 건 아니니까 회복만 하면 돼요. 자, 오늘 얘기할 거는 토트넘 얘기인데 파울로 디발라입니다. 네. 또 링크가 났네요. 네. 2년 만에. 디발라 링크는 지난 시즌에 굉장히 짙게 있었고 진짜 오는 줄 알았어. 나. 그래. 거의 유력해 네. 보였지. 그 사실. 왜냐하면 네. 꽤 진심으로 원했던 것 같고 그리고 유벤투스도 디발라를 뭔가 이렇게 좀 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다시 링크가 났습니다. 네. 재밌는 건 두 팀 다 이제 감독이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지난 시즌 사리 감독의 유벤투스 그리고 네. 포체티노의 토트넘인데 포체티노는 아마 같은 아르헨티나 국적에 그렇지. 본인이 선호하는 이선 자원의 유형이라 디발라를 정말 많이 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토트넘하고 링크가 꽤 진하게 났었고 그리고 사리 감독의 유벤투스는 그때만 해도 사리가 나름 뭔가 어깨를 높이고 본인의 입김대로 뭔가 이야기를 자신 있게 발언할 수 있었을 때였거든요. 부임 초였으니까. 예, 초반이니까. 네, 물론 이후에 점점 더 신임을 잃었지만 네. 그때 사리 감독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디발라를 쓸 생각이 없다. 우리 팀의 플랜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2019년 여름에 링크가 좀 진하게 났었는데 근데 보드진도 그 당시 고주급자였던 디발라를 어느 정도 팔고 싶어하는 의지는 있어 보였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토트넘하고 링크가 많이 나 있었고 근데 디발라가 유벤투스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네, 그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팀에서는 디발라를 팔아 넘기려는 그러한 나름의 의지가 있었고 디발라를 약간 그 정리 자원 대상으로 본 것 같아. 고주급자이기도 하니까 네. 특히나 그 당시 유벤투스가 이제 루카쿠 영입을 굉장히 많이 원했었는데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디발라와 루카쿠를 스왑디라는 방식을 선호해서 실제로 맨유하고 링크가 좀 진하게 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당장 디발라는 나는 유벤투스를 사랑하기 맞아. 때문에 떠날 생각이 없다. 예. 사리 감독팀에서 열심히 남겠다라고 인터뷰를 했던 바도 있었고요. 지난 시즌 디발라 아니었으면 유벤 됐어. 나는 조금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디발라는 본인이 진짜 유벤투스를 사랑한다는 걸 인터뷰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난 경기에 나와서 이렇게 플레이하는 걸 보면서도 맞아. 얘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네. 느낌을 받았는데 구단에서도 자꾸 매각을 하려고 하고 아예 사리는 대놓고 이제 안 쓰겠다. 뭐 어떻게 보면 네. 공식 석상이죠. 그렇지. 공식 석상에서 나 디발라 내 플랜 없어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니까 약간 좀 낙동강 오리알 그런 돼버린 느낌이었죠. 듯한 그런 느낌. 네. 결과적으로 지난 시즌에 호날두도 그렇고 그쵸. 디발라가 굉장히 맹활약해주면서 사리의 유벤투스 자체가 완전히 팬들을 만족시킬 만한 성적을 보여준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쿠데토를 땄던 건 역시 박찬호의 부진. 너무 그런 게 있었죠. 부진했지.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라치오도 좀 움직임이 흔들렸고 아탈란타도 흔들리면서 결국 이제 스쿠데토를 유벤투스가 땄죠. 근데 네. 리그 우승했던 시즌 중에 가장 압도적이지 않았다. 그렇지. 이런 평가들이 항상 비판을 따라오죠. 많이 받았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그 중심에 공격의 중심에 디발라가 있었다. 디발라가 33경기 11골과 6개 도움이었는데 네. 이때 당시 디발라의 활약상은 이 스탯 그 이상이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세컨톱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볼을 끌고 가면서 사리 감독이 부족했던 정말 전무한 공격 부분 전술에 대부분을
디발라가 차지했거든요. 호날두하고의 호흡도 첫 시즌보다 더 나아진 모습도 있어 보였고 네. 그래서 실제로 공격진의 주축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결국 디발라가 어떻게 유벤투스에 잔류하게 됐느냐잖아요. 아하, 그걸 봐야죠. 네, 잔류를 원했던 디발라는 결국 맨유와 토트넘하고의 개인 협상 과정에서 난 어차피 잔류할 거니까 이적에 진작에 임할 생각이 없다. 당연히 이 팀들하고 협상을 할 때 굉장히 높은 조건을 제시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팀 내 최고 대우를 맨유와 토트넘에게 원했다 그러고 1,500만 유로의 에이전트 피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4천만 유로 상당의 초상권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유와 토트넘 모두 이 초상권 문제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개인 협상 과정에서 결국은 결렬이 되었죠. 이런 부분은 항상 이제 아무리 빅클럽이더라도 좀 그 계약하는 상황에서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네. 디발라 입장은 딱 그거예요. 이 돈 내고 나 이 조건 수긍할 거면 나 데려가고 이거 수긍 못 하겠으면은 나 니랑 협상 안 해. 이런 스탠스로 나와버리니까. 그렇지. 근데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토트넘이랑도 결렬이 됐고 최근에 링크가 난 거는 그 무리뉴의 토트넘도 역시 디발라를 원한다라는 종류의 이야기인데 뭐 아직까지 이거를 뭐 깊숙하게 아주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적료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적료가 되게 얘기되는 이적료가 비싸요. 7천만 유로예요. 이게 지금 토트넘이 어떤 지불할 수 있는 과연 금액대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비싸요. 거의 맥시멈 아닌가 이 정도? 이거는 진짜 모든 걸 끌어모아서 쓰는 돈이 아닌가. 왜냐면 몰라 큰맘 먹고 사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코로나 시국에 이 정도 이적료로 지출할 수 있는 팀은 예전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쵸. 얼마 없어. 네. 한편으로 그래서 디발라가 이제 지난 시즌 리그 MVP까지 차지했으니까 여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벤투스에서의 입지는 당장 피를로 감독이 주전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100% 주전은 아니다. 네, 그리고 2022년에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유벤투스 보드진으로서도 어차피 고주급자인 디발라가 또 재계약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지금이 판매의 적기일 수도 있다. 네. 보드진이 느끼기에는 그런 시국일 것도 같아요. 일단 적기 나왔고요. 네. 판매 적기. 일단 모든 상황에 적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주는 어떤 그 위압감이 있습니다. 적기 됐다 이런 느낌. 약간 그 느낌이 있죠. 근데 이거 그 96년생 그 이명철 그 쪼옵쪼옵 그건가요? 그때 이거 아니었어요. 종이컵. 아 그래요? 이거 컵이기 때문에 그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텀블러로는 이런 그런 느낌이 텀블러는 안 그 나. 느낌이 안 아, 나. 오케이. 이게 이렇게 자판기 커피로 앞으로 마셔야지. 종이컵 들고 들어오도록. 종이컵도 많거든요, 저기. 요즘 큰 종이컵 말고 작은 이거. 종이컵. 그거 조금 오래 있으면은 여기가 약간 그 안에 아, 내용물이 흐물흐물해지거든. 보여. 그리고 그 네. 한지로 만든 것 같은 펄럭펄럭거리는 그래. 셔츠.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지. 자, 어쨌거나 지금 상황을 보면 얘기했던 것처럼 디발라가 최근에 피를로의 유벤투스에서 100% 주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리고 폼이 당장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 좀 떨어져 있죠. 그렇죠.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 시즌 말에 당했던 허벅지 부상의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는 제가 굳이 신경을 안 쓰는 게 코로나 걸리고 후반기 리그 재개되고 나서 되게 잘했거든요. 되게 잘했어, 맞아. 그래서 코로나의 여파가 뭐 이 병도 연구를 좀 해야 되겠지만 뒤늦게 왔을 가능성은 그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허벅지 부상과 또 시즌 초반에 이른 잔부상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네. 그 여파로 폼이 좀 올라오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뭐 코로나는 근데 사실 모르긴 해요. 네, 진짜 아직 모르는 거긴 이 해.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100%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유증이 뒤늦게 오는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 두고 속보의 나머지에 대한 가능성.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 주말 제노아전에서 드디어 리그 7경기 출전 만에 본인의 7경기 출전 만에 리그 첫 골을 넣었어요. 네. 그리고 디발라가 인터뷰를 합니다. 최근에 재계약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근데 디발라가 재계약권에 대해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 내 에이전트는 토리노에 오래 머물렀지만 재계약권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 아하. 난 급여에 대해 얘기한 적 없고 유벤투스를 많이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디발라다. 역시 네. 유벤투스에 대한 애정은 진실되다. 예. 이렇게 팬들이 믿었는데 갑자기 유벤투스의 아넬리 회장이 그 뒤 행사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인터뷰를 합니다. 이거 내용이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디발라는 이미 재계약 제안 받았다. 나는 이미 그가 유럽 탑 20안에 들 정도의 연봉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충격적인가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 정도인가요? 약간 폭발적이라고 할 뻔했어. 어떻게 텐션을 끌어올릴까 하다가 아니 텐션 내려놓으라니까. 예. 왜냐면 또 아침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아직 10시가 안 된 상황에서 찍고 있단 말이에요. 일어난 지 2시간도 안 예, 지났어. 지금 저희가 이게 텐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 굉장히 목소리를 폭발적으로 냈습니다. 존나 노력하고 있잖아요. 청가 막 이런 식으로. 존나 노력하고 있잖아요, 진짜. 아니 형철아 힘을 빼야 돼. 힘을 빼. 아니, 힘이 빼고, 너무 들어가 있어요. 하고 있니? 그거 아침에 이미 끝났어. 그래, 그럼 됐어. 일어나지. 아침에 일어나면 텐트 치나요? 텐트 치죠. 나이가 건강해야지. 얼만데 그러네. 안 되나요?
아니 저 그냥 됐다 안 됐다 합니다. 좀 좋지 않은 징조 같은데. 아니 그래도 못 네. 쓰는 것보단 나아. 아 그래 소비템인데 아니 근데 이제 있어야지. 대부분이 되는데 이제 술 많이 때리면 그런가요? 다음날에 조금 힘들더라고. 근데 그거는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가?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다고. 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무시하지 마. 아니 무시하는 게 있잖아요. 아니야. 모르냐? 아니야. 그걸 물어보는 거죠. 안 써도 달려 있긴 하잖아. 내가 무슨 심형도 아니고 내가 무슨 야인시대 심형도 아니고. 네. 야인시대 봤나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유튜브에 많이 야인 올라와요. 시대가 저 한 중학교 한 1학년 이때였어요. 2003년 4년 제 기억에. 그거보다 더 전이야. 2002년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 0203. 아 내- 2006대인가? 내가 중고등학생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 아 그러면 내 딱 초등학교 그때쯤일 아, 거야. 아, 나도 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일 월드컵 끝나고 해서. 그래. 네. 이거 어쨌든 디발라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의 어떤 스탠스가 좀 다르다라는 거를 서로 간에 양측에서 구단 측 선수 측에서 조금 이제 원래 이런 경우에는 언플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쵸. 이것만 가지고 100%의 상황을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넘겨기가 조금 조심스럽죠. 네. 근데 어쨌든 디발라와 구단의 이야기는 다르다는 다르다. 거고 아넬리 회장이 추가로 덧붙인 말도 있어요. 음. 나는 차기 유벤투스 주장인 디발라가 유벤투스를 사랑한다는 말을 기쁘다. 우리는 그가 차기 유벤투스 주장이라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아 근데 디발라 정도면 전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인터뷰가 나온 이상 대부분의 유베 팬분들이 디발라가 재계약 관련해서 언플을 하고 있다고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면 구단 측의 이야기를 대다수의 팬들이 먼저 좀 신뢰를 하죠. 그쵸. 특히나 이 주급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약간의 한번 뭐 초상권도 중국에 이게 된 적이 있었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주급 관련 협상, 재계약 협상 이런 데는 디발라가 구단이랑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항상 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언급이 맞아. 나왔는지를 몰라요. 에이전트 그렇죠. 얘기가 어디까지만. 근데 그건 있어요. 에이전트의 얘기는 선수의 동의 없이 그냥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저거 에이전트 선수도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수들이 에이전트가 한 말이고 난 몰라. 그런 게 솔직히 쌉구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그리고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해서 에이전트가 혼자 헛소리 하죠? 그러면 그냥 에이전트 해고시킵니다. 맞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상황은 특히 유베 팬분들은 그게 있어요. 이번 시즌 내내 초반에 부진했던 디발라가 이제 리그 한 골 넣고 갑자기 이런 인터뷰를 해버리니까 또 그 인터뷰마저 구단과 갈등이 빚어지는 인터뷰를 했으니까 네. 유베 팬분들로서 실망할 부분이 좀 더 있었을 거라고 보이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지금 재계약이 어쨌든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토트넘과의 이적설이 불거졌다는 점이죠. 자 이게 뭐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지금 상황에서 알 수는 없으나 만약에 파울로 디발라가 토트넘에 온다면을 가정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여러 포지션을 설 수 있는 선수긴 하나 기본적으로 디발라는 약간 세컨톱 형태에 그렇죠.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죠. 일단 플레이가 톱과 윙에 서는 것보다 예. 세컨톱 자리에 서는 게 가장 베스트고 윙에 섰을 때 의외로 아쉬움이 있어요. 뭐 흔히 얘기하는 트랙카르티스타 아니면 투톤 밑에 혹은 뭐 원톤 밑에 이런 스타일이 좀 잘 적합하게 어울리죠. 그렇죠. 약간 그림 그려보면 손흥민 케일이 투톱이라고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예. 은돈벨레가 나오는 그 자리. 그렇죠. 그 공리 이제 약간 자리. 살짝 네. 밑에 자리. 네. 그리고 이제 손흥민이 완전히 측면으로 빠졌다? 그러면 케인이랑 뭐 동일선상에 뭐, 서든지 아니면 살짝 밑으로 내려오지. 예. 왜냐면 요새 케인도 되게 많이 내려와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정공전에 토트넘이 답답했었던 건 레길로는 지속적으로 크로스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박스 안에서 케인이 내려오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박스 안에 그 크로스를 받아줄 선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케인이 박스 안에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왜 안 되냐? 패스를 찔러 넣어줄 선수가 없다. 맞아. 그럼 공미가 누가 있지? 은돈벨레가 있는데 은돈벨레는 본인이 탈압박을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스타일이지 직접적으로 찔러 넣어준다거나 직접 골문 쪽을 타격하는 스타일의 공민은 아니죠. 근데 디발라는 그런 형태의 선수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토트넘도 구애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디발라의 단점은 생각보다 뚜렷한 편이거든요. 첫 번째로 주력이 빠른 선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굳이 따지자면 느린 편에 가까운 선수고 두 번째는 피지컬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지컬이 강하지 않으니까 최전방에 섰을 때 포스트 플레이에서 약점이 있고 네. 톱에서 아쉬운 경기력이 나오는 것도 상대적으로 피지컬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하. 이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수비 가담을 많이 하는 선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 선수는
메짤라 자리도 당장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한 선수긴 한데 어느 자리에 서건 간에 전술적인 제약이 따라오는 선수고 생각보다 신체 능력에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자칫 무리뉴의 전술 성향과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런 것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느 자리에 서거나 최상의 어떤 그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약간 자리를 타는 느낌이죠. 그래서 네. 잘 써야 이 선수를 좀 그래, 100% 맞아요. 살릴 수 있는 스타일이야. 쓰기 좀 까다롭다. 그래, 쓰기가 까다로워. 쉽지는 않아. 네. 네. 근데 쓰기가 까다로운 선수는 항상 어떤 전술 적응에 있어서 변수가 많은 거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거기에 또 적응하잖아요. 그럼 존나 잘합니다. 그렇지. 그렇죠. 예. 네. 근데 무리뉴 감독이 원하는 유형의 선수와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 신체 능력과 수비 가담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컨톱 자리나 공미 자리를 설 수 있지만 키패스에 특출난 장점이 있는 선수는 또 아니에요. 마무리는 물론 디발라가 해줄 수 있겠지만 패스나 동료 지원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른 동료의 움직임이나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급 부분에서 토트넘이 과연 이 지금 디발라가 원하는 네. 수준을 맞춰줄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이정료도 세고. 이 초상권 문제는 결국 디발라가 예전에 에이전트하고 갈등을 빚어서 사실상 개인이 짊어지게 된 일종의 빚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빚을 무려 4천만 유로나 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네. 아마 디발라 입장에서는 새 팀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새 구단이 내 이 개인 빚을 이 초상권 문제를 해결해주길 아마 바랄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이 선수 영입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치. 돈도 까다롭고 실제로 쓰는 것도 까다롭고 네. 우리가 봤을 때 디발라면 되게 반갑지만 생각보다는 꽤 머리 아프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것도 우려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링크는 뭐 진지하게 보실 네. 필요는 없고 제가 봤을 때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토트넘이 손흥민과 케인을 제외한 선수의 득점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다른 종류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포워드 자원이 필요하다라는 면에서 요거보다는 좀 지금 현재 스쿼드에 추가할 공격 자원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특히나 이번 또 이 링크가 수정 공정 때문에 나왔다는 거 아닌데 그 경기에서 좀 답답한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뭔가 추가 보강이 필요할 수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